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화사님과 함께하는 문학 연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학 연습 마지막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남짓한 시간, 이제는 새롭고 어려운 내용이나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위주로 핵심 마무리, 정리 및 문제풀이와 틀린 문제 반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학 연습을 통해서 너무 고난이도 성향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머리가 매우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 연습하시라 2달 전부터 문학 연습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그렇게 출제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인 것도 저 또한 사실이었고요. 마음도 편치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나름 고민한 문제인 것만 나중에 아차 이거 아닌데 하는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도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점차 보면서요. 점차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난이도의 연습을 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러한 문제집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러한 화사님의 고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파트에서 문학 연습을 하지 못함을 아쉬워하면서요. 오늘 남은 여기저기서 뽑아놓은 문제들 통합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예시 첫 번째 문항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와 또 화장품 유형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외원부 세정제고요. 신규칙 제2조 기능성 화장품 범위의 1호부터 11호까지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9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정하는 거, 바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입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에 한정하니까 이 인체 세정용 제품에 대한 내용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1부터 6까지 그 품목들이 나오죠.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그리고 화장 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이 화장 비누는 2019년 화장품으로 새롭게 전환되어 있는 품목 중에 하나죠. 화장 비누를 포함해서 흑채, 제모 왁스 이렇게 세 가지가 전환이 됐죠. 외음부 세정제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사용시 주의사항에 외음부 세정제에만 한정돼서 사용할 수 있는 문구가 있죠. 정해진 용법 용량 잘 지켜 사용할 것,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그 외에 임신 중과 관련된 표현, 또 프로필렌 글리콜 성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알레르기 병력 있는 사람, 과민하거나 신중히 사용할 것, 그렇죠? 이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9호 포함해서 8호부터 11호까지 탈모, 머리가 빠지고 여드름, 피부에 여드름 나고요. 피부 장벽, 요거는 아토피 쪽 용어를 대체한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화장품 범위로 첨가된 문구지요.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을 도움을 주는 화장품 가려움. 마지막으로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요. 포장상 기재에 표시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실게요. 예시 두 번째 문항입니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개별사항을 적고 있고요. 해당하는 제품을 구한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소속, 즉 화장품 유형을 적는 문제 기억과 그리고 그 주의사항 세부 사항 중에 특정 성분에 대한 그 사용 한도를 적는 문제이죠. 정답은 두발용 제품류와 3%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일단 본 제품의 개별사항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중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개별사항이죠. 이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아주 길게 그 기준이 설명되어 있는 제품이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사용상 주의사항 바항의 제2단계 펌어액 중에서 그 주성분은 바로 과산화 수소입니다. 그 주성분은 과산화 수소인 제품인 경우이고요. 이 과산화 수소는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죠.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 그 부류 중에 연모제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관련이 돼 있고요. 또 하나 기타 성분 중에 나와 있는 그런 원료입니다. 기타 성분 중에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이라고 해서 두발용 제품 중에 과산화수소가 3%, 손톱 경화형 제품에는 2%로 사용 한도가 정해 있고요. 나머지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스트레이트너 두발용 제품 유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발용 제품 그리고 3%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이 개별사항은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제품에 어떤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개별사항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 또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한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한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이 제품은 주로 대부분이 일제와 이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많죠. 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또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나눠져 있고요. 일제는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고요. 이제의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브롬산 나트륨 쪽의 함유 제제와 또 본 문항에서 나온 과산화수소 함유 제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있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내용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발용 제품류에는 3%까지 쓸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 세 번째 문항입니다.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 부분입니다. 1차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될 것들, 그리고 1차 또는 2차에 또 써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은 표시사항들이 있죠. 그런데 시행기 축제 19조에는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용량이 10ml, 50ml 이하,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인 포장인 경우에 성분을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요. 생략한다 하더라도 이 성분만은 반드시 써야 된다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감옥부터 밤옥까지의 성분인데요.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이미 다르색소도 나왔고요. 금박도 나왔고 과일산도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한두 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다목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있는 인사염의 종류, 바로 샴푸와 린스죠. 이 샴푸와 린스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고 올바른 걸 구하는 거였는데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일까요? 이 부분을 풀려면은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들, 자,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에 있는 별표, 그 별표 2에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 기억하시죠? 보존제, 연모제, 자외선 차단, 기타 성분으로 나누죠. 거기에 있는 원료들 중에 사용 제한 조건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거기에 두발용 제품, 왜냐하면 샴푸와 린스가 두발용 제품류에 포함되니까 두발용 제품과 관련된 조건들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징크 피리치오는 자, 보기와 같이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 및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요거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지요. 거기에 징크 피리치온으로서 1.0%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기타 제품에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거. 1번이 맞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자, 알킬, 트리메칠 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 자, 여기에 브로마이드나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4급 암모늄염 형태의 부분이고요. 이런 성분들은 소독제라든지 굉장히 피부에 좀 독성이 강한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용 제한에 있는 원료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요 관련된 성분 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의 0.1%까지 사용 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두발용 제품류에는 사용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설명이 틀렸죠. 과산화수소 바로 앞장에서 앞문항에서 풀었던 부분이죠. 자, 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두발용 제품류의 3%였죠. 손톱 경화용 제품류의 과산화수소로서 2%였습니다. 틀린 설명이고요. 벤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자, 벤트리모늄 관련된 거 4급 암모늄염 형태죠. 세트리모늄, 스테아트리모늄 이 부분은 동영상 복귀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서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5%와 5%에 대한 정답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벤트리모늄 단일 성분 그리고 세트리모늄 트리모늄 클로라이드 혼합 사용의 합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죠. 단일 성분 또는 요 합으로서 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5.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본 문항에서는요, 샴푸 린스에 대한 설명으로 문제를 냈는데요. 반대로 인산염을 가로치기 해서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시 네 번째 문항입니다.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에 관련된 문제이죠. 자, 실온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제1제제의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요. 일제 주성분 중에 하나인 기억을 적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시스테인인데요. 이 퍼머넌트 웨이브용 헤어 스트레이트너 이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과거 시험에서도 또 출제됐던 이력이 있는데요. 그 통상 대부분의 이 제품의 경우에는 1제와 2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제와 2제가 합치되어 있는 원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앞선 문항에서도 제2제, 2제에는 주성분이 브롬산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는 제제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제제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1제제도 여러 가지 주성분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제의 첫 번째 주성분은 치오글라이콜릭 액시드 또는 그 염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시스테인 염류 또는 아세틸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그런 제제입니다. 그래서 본 문항은요, 그 일제의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일제 중에서 실온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에 일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시스테인 염류 아세틸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냉이옥식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이고요. 여기에 있는 제1제 기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제 세 번째 항목 3.0에서 7.5% 이것이 바로 시스테인의 함량이죠. 이 시스테인은요, 일종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요. 모발의 결합 여러 가지 네 가지의 결합이 있죠. 그 중에 황결합이 있습니다.
시스틴 결합이라고 하죠. S하고 S가 붙어있는 이러한 결합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퍼머넌트나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줄 때 이러한 결합 구조를 깬 후에 이 웨이브나 스트레이트 형태를 갖춘 후에 다시 시스틴 결합으로 결합을 붙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환원과 또 산화의 대표적인 그런 과정이죠. 그때 시스틴 결합, 즉 S와 S가 깨지면서 환원이 되는데요. 깨지면은 황과 수소의 결합 SH, 티올기라고 하는데요. 티올기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단백질이 깨지게 되죠. 이때 SH, 즉 티올기를 포함한 아미노산이 바로 시스테인입니다. 이 시스테인은 이러한 모발의 결합에서도 시스틴 결합이 깨지면서 나오는 그러한 일종의 아미노산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 제제처럼 퍼머넌트 웨이브형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제1제제 주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스테인 잘 기억하시고요. 넘어가실게요. 예시 5번째 문항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은 문항이 되었죠. 교사학습 가이드 예시에 있는 부분과 그리고 문항 연습을 통해서 이미 한 2번 풀어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맞춤 화장품의 시험 결과이고요. 그리고 보기는 전성분의 내용이죠. 자, 조제관리사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으로 옳은 곳 고르는 거죠.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왜 3번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성분 주로 쓰는데요. 시험 결과서, 품질 성적서에는 만약에 고시성분이면 그거에 대한 성적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에 대한 성적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상담은 자외선 차단 성분 벤조페논 3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벤조페논 3는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하나지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한 그런 고시 성분 함량 형태로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단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함량이 작은 그런 변색 방지의 용도로 사용됐을 거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면 벤조페논 3에 대한 시험 항목, 시험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린 설명이고요. 2번, 이 제품 성적서에 포르말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가 가능하냐라고 고객이 물어봤고요. 실제로 포르말데하이드가 10ppm, 마이크로그램/그램 10ppm이죠. 검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인 1000 마이크로그램/그램 이하의 검출 허용 한도이기 때문에 판매에는 문제 없습니다. 판매는 문제 없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검출 허용 한도가 1000이라는 것은 틀리죠. 이번 포르말데하이드는 2000 마이크로그램/그램 이하이지요. 일반 화장품에서 물휴지에서는요 20 마이크로그램/그램이죠. 자, 이 제품 성적서를 보니까 보존제가 무첨가 되어 있는 제품 같다라고 써 있고요. 색소도 있다 있고요. 색소가 있으면 색이 투명 용기에 넣었을 때 햇빛에 변하지 않느냐 변색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존제요? 전성분에서 보존제를 찾아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보존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보존제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색이 변하지 않도록 변색 방지제가 들어가 있다. 벤조페논 3에 대한 얘기지요. 가급적 햇빛이 없는 곳에 보관을 추천드립니다.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다라고 했고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요. 자,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는 주름 개선 성분이 아니지요. 자, 아스코가 들어간다. 비타민 C, 미백. 자, 이거 미백 고시 성분이죠. 틀린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 11살짜리 알레르기가 민감한 아이가 있는데 사용해도 되냐 물어봤죠. 이 제품은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가지 기억하시나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린이에 사용해도 무방합니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틀린 표현입니다. 여기 11살짜리 아이에게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 제품은 무방하지 않은 거죠. 아이오도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가 바로 보존제이면서 어린아이 또 영유아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제품에는 써서는 안 되는 그런 보존제 성분입니다.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포르말데하이드 2000ppm이죠. 물휴지 20까지 기억하시면 좋고요. IPBC라고 얘기하는 아이오도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여기에 영유아용 제품류, 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 표시한 제품은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인가 4월 달에 이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첨가된 새로운 개정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6번째 문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품의 품질 성적서 그리고 표시 내용 중 일부 전성분과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관련된 표시 내용의 일부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와 고객과의 대화 내용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내용물은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수령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내용물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거기에 색소를 혼합해서 맞춤 화장품을 제조한 것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먼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 다음 항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혼합소금에 사용된 내용물의 원료의 내용 및 특성과 맞춤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이 두 가지 부분은 소비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준수사항이죠. 문항의 내용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 두 가지 사항이 본 1부터 6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 중에 틀린 부분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외선 차단 성분인 벤조페논 3가 포함되어 있다. 벤조페논 3는 자외선 차단 성분 중에 하나죠. 그 양이 1.5% 미만이어서 변색 방지 용도로 사용되며 자외선 차단 효과는 없다. 맞는 표현이죠. 만약에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그리고 자외선 차단용으로 SPF나 PA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품질 성적서에 그 주성분에 대한 시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여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변색 방지용으로 0.5% 미만 사용된 내용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이오도프로피닐 부칠 카바메이트 보존제의 성분으로서요. 영유아 제품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보존제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죠. 세 번째는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데노신 함유되어 있어서 미백주름 이중 기능성 화장품 맞는 표현이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 등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거는 사용상 주의사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된 황색 사원은 타르 색소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봉 후 사용 기한인데 사용 기한이 아니죠. 이러한 표시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의 표시 사항이고요. 12M은 12개월 이내에 개봉 후 사용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합치 않은 설명 2번과 6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시 7번째 문항입니다. CGMP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있죠. 거기와 연관된 문제인데요. 일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탈은 일탈이 있고 기준 일탈이 있는데요. 일탈 중에서는 또 중대한 일탈과 중대하지 않은 일탈로 나누지요. 여기서는 중대한 일탈에 대한 내용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정답은 2번 기업과 비읍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탈의 의미, 정의를 한번 볼까요? deviation, 규정된 제조 또는 품질관리 활동의 기준, 예를 들어서 기준서나 표준작업 지침 SOP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준 일탈은요. out of specification, out of spec 이렇게 영어로 표시를 하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시험 결과가 정한 기준값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기준 일탈이라고 하죠. 자, 일탈은 크게 중대한 일탈과 중대하지 않은 일탈 두 가지로 나누죠. 중대한 일탈이 일어나면은 어떤 경우에 그런 중대한 일탈의 예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생산 공정상의 일탈, 그리고 품질 검사에서의 일탈, 그리고 유틸리티에 대한 일탈입니다. 생산 공정에서의 일탈은요, 제품 표준서나 제조 작업 절차서나 포장 작업 절차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이 실시됐을 경우, 그리고 공정관리 기준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나 품질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 항목, 생산 시의 관리 대상 파라미터의 설정치 등과 관련된 관리 항목 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설정치를 벗어났을 경우, 생산 작업 중에 설비, 기기 고장, 정전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벌크 제품과 제품의 이동 보관에 있어서 보관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 경우, 이런 경우를 생산 공정상의 일탈, 중대한 일탈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품질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또 품질 검사에 있어서는요, 절차서 등에 기재된 방법과 다른 시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유틸리티, 작업 환경이 생산 환경 관리에 관련된 문서에 제시하는 기준치를 벗어났을 경우, 이렇게 세 종류의 중대한 일탈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로서는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산 공정상의 일탈 같이요. 그리고 품질 검사에서 일탈, 그 중에서 품질의 영향력이 상당한 결함을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의 품질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미한 그런 일탈의 사례죠. 관리 규정상의 관리 항목에 있어서 설정된 기준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10% 이하 수치가 나오네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관리 규정에 있는 관리 항목보다도 상위 설정의 관리 기준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범위를 좁힌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상위 설정, 여하튼 이런 좁은 범위의 상위 설정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제조 공정상의 원료 투입이 동일 온도 설정하에서 투입 순서에서 벗어났을 경우, 예를 들면 에멀전 유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보통 한 75도 전후에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오일상의 스티아릭 애시드나 비스왁스, 또 일부 계면활성제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유상의 그 원료들이 투입 순서가 약간 조정이 됐을 경우에 해당되겠죠. 동일 온도 설정하에서 투입할 경우에 이 정도의 그 투입 순서가 벗어났을 경우는 심각한 그런 품질의 이상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죠. 또 생산에 관한 시간 제한을 벗어났을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산 공정 완료에는 시간 설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한 설정된 시간 제한에서 일탈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최종적으로 품질에 심각한 결함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판정된 원료나 포장대에 대해서도 선입 선출 방식, 항상 선출 방식으로 사용하지요. 근데 일탈이 일시적이고 타당하게 인정될 경우 약간 이런 선입 선출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로 볼 수 있죠. 출하 배송 절차, 합격 판정된 오래된 제품 재고부터 차례로 선입 선출을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 타당하게 인정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 중대하지 않은 일탈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에 있어서 일탈 예 중에 중대하지 않은 일탈, 검정 기한을 초과한 설비 사용 있어서 설비 보증이 표준품 등에서 확인된 경우, 예를 들면 전자저울이나 이런 것들은 검정하는 정기적인 절차, 정기적인 시간 내에 검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보증에 대한 부분들이 표준품 등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된 경우 이 정도는 중대하지 않은 일탈의 예로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대한 일탈과 중대하지 않은 일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 경우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시 8번째, 그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문제죠. 천연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세척제로 사용 가능한 원료, 천연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6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성분들이 세척제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지요. 헤어 스트레이트너나 또 웨이브용 그 제품류에 그 산화제로 사용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또 과초산은 락틱 애시드, 그리고 알코올조액에는 이소프로파놀, 알코올, 에탄올, 또 계면활성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재생가능, 또 EC, IC, LC, 50이라고 하는 물질을 투여할 때 실험 동물이 반수가 죽는 그런 함량이죠. 그게 10mg/L 이상인 경우 혐기성, 호기성,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쉽게 빠르게 생분해되는 거, 생분해도 70% 이상 한 달 만에, 정확히 28일 만이죠. 에톡실화 계면활성제 상기 조건을 추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 에톡실화 8번 이하, 50% 이하 이렇게 유기농 화장품에 혼합되지는 않을 것 해서 여기 유기농 화장품과 연결되어 있죠. 이건 천연 화장품이고요. 에톡실화가 되면은요, 여기서 부순물로 생성될 수 있는 게 디옥산이었죠. 디옥산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100 ppm 기억하시죠? 이하 검출 허용 한도를 갖고 있었죠. 석회장 석유나 소듐 카보네이트, 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시트릭 애시드, 식물성 비누 아세틱 애시드, 열수와 증기, 또 정유나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무기산 알칼리, 이러한 것들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쪽에 연결되어 있는 세척제와 사용 가능한 세척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여기 4번이죠. 4번이면 기억, 니은, 미음, 비읍, 즉 요 두 가지 벤트리모닌 클로라이드, 차 염소산 나트륨은 사용할 수 없지요. 여기 보면 염소, 이게 클로라이드입니다.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면은 요거는 독성이 강한 그런 성분이다. 천연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없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우리 설비소독제 유형 중에 다음과 같은 게 있었죠. 염소유도체, 바로 차염소산 나트륨이었습니다. 차염소산 나트륨, 우리 집안에서 쓰는 락스가 바로 요 차염소산 나트륨이 주성분이죠. 또 양이온 계면활성제들 4급 아모늄 화합물입니다. 4급 아모늄 화합물, 화학적 소독제로 사용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알코올이나 또 여기 보시면 아이소프로피닐 알코올, 또 페놀에 또 페놀과 페놀 염소와 페놀, 또 인산용에 또 과산화수소수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설비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유형이다. CGMP 쪽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같이 추가적으로 기억하고 가실게요. 예시 9번째 문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고객 상담 결과 에센스의 최종 성분비 함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해서 설명했는데요. 고객께서 피부에 알레르기성, 그런 약간 알레르기에 민감하다는 내용을 나중에 공유해 주셔서 이 조제관리사가 새로운 내용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요청한 조치 내용입니다. 올바른 것을 고르는 건데요. 본문항을 풀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물 중에 알레르기와 연관되어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예시 기억은 부틸렌 글라이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 신중히 사용해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 부분인데요. 부틸렌 글라이콜이 아니죠. 프로필렌 글라이콜이었죠. 프로필렌 그리콜 또는 글라이콜. 자, 그리고 벤질알콜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25가지에 포함이 되죠. 벤질알콜, 보존제이면서 착형제의 구성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해당된다. 그래서 다른 성분 변경 요청하였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나이시나마이드, 그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 보고예가 있다. 변경 요청하였다.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코치닐 추출물에 과민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성분상 사용 시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성분별. 알로에 추출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이 다르지요. 그래서 적합한 조치는 니은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그 코치닐이라는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코치닐 추출물은 이런 구조들을 주로 갖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지요. 그런데 코치는 굉장히 익지 않은 그런 명인데요. 예전에는 백년초 추출물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성분들 관련이 있는 성분명이었습니다. 코치닐 선인장 열매가루는 백년초 열매가루, 코치닐이 백년초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시성분이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0.2% 함유 제품 시 이 성분의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에 나왔던 내용이죠. 경미한 발작, 피부 건조, 화끈한 가려움 꾸준히 보고된 사례가 있다라는 거 표시사항에 넣어야 되고요. 알부틴 역시 둘 다 미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미백 고시성분, 알부틴 2% 이상 함유 제품일 경우에는 구진과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는 거 표시사항에 써 넣어야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와 관련된 성분, 코치니 추출물, 또 하나가 카민 함유입니다. 카민이 함유되어 있으면은 해당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연결된 성분의 사용 시 주의사항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시 10번 문항입니다. 자, 화장법 제10조 화장품 기재 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맞춤의 화장품의 최종 에센스의 성분과 함량이 결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맞춤의 화장품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될 사항들을 모두 이제 고르는 사항인데요. 물론 그 화장법 제10조에 따라서 적시해야 될 기재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 중에 올바른 그 기재 표시 사항을 골라내는 문제이죠. 맞춤형 화장품뿐만 아니고 화장품의 기재 사항도 굉장히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화장법 제10조에 있는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요. 또 시행규칙의 세부적인 사항들 같이 보셔야 되겠죠. 또 별표에 있는 그 기재 표시와 관련된 포장의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또한 그 별표의 내용들은 성분별 또 사용시 주의사항이 빠져 있죠. 그러면 고시에 있는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의 내용도 연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써야 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만 3세 이하 어린이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 자,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에 이 내용을 써야 될 그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직사광성, 이거는 사용시 주의사항의 공통사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는 표시사항 부분이고요. 현미효과 중에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기능성 화장품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나이시나마이드, 기능성 화장품 고시성분이 들어가 있네요. 미백이다. 그러면은 미백만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효능효과 표시해야 될 사항이죠. 페녹시에탄올과 메칠파라벤, 즉 보존제 함량을 적었는데요. 보존제 함량을 적어야 될 걸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 영유아,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제품일 경우이죠. 본 제품은 해당 사항이 없죠. 일반 에센스에 대한 내용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요. 미백 자외선 이중 기능성, 이거는 미백, 즉 단일 기능성 제품이고요. 코치닐 성분이 나왔네요. 코치닐 추출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성분별 사용시 주의사항, 즉 그 해당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표시사항에 써 넣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비읍이 정답이고요. 추가사항을 잠깐 보시면 기억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 파라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파라벤 중에서도 부칠, 프로필이 들어가 있는 파라벤입니다. 부칠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이소부칠 파라벤, 이소프로필 파라벤 함유 제품 중에 영유아용 제품류, 또 기초화장품 제품류는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을 짓고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한해서 요 해당 문구를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로 써 넣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저귀가 아니고 만 3세 이하 어린이인 경우에는요. 살리식 엑시드 그 염료 함유 제품 여기에 해당되는 사용시 주의사항 문구였었죠. 물론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억하실게요. 자, 예시 11번째 마지막 문항입니다.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올바르게 설명한 거 모두 고르는 문제고요. 정답은 니은부터 미음까지의 내용이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자, 기업과 관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사항 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죠. 교육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못했을 경우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죠.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지고요. 혼합소분에 종사하는 자, 즉 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하였다. 자, 심각한 상황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벌칙이 있습니다.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설명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거죠.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지는 벌칙이 있고요. 휴업을 하면서 6개월 동안 휴업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집니다. 이것으로 문학연습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동안 총 9회에 걸쳐서 약 50여 문제를 다뤄 보았습니다. 나름 고난이도 단순 암기보다는 최소 2, 3단계에 걸쳐서 관련 고리를 연간해야 풀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출제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 미리 시험을 보시면서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연습하셨을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이제는 시험 시간 120분에 맞추어서 문항 연습을 반복하시고 틀린 문제 다시 확인하시고요. 더불어 마지막 핵심 정리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은요. 어쨌거나 우리 고객, 우리 소비자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제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응시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를 기원하면서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